저는 28살의 직장인으로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주인 집으로 중학교 다니는 딸과 40대 후반의 부부가 살고 있었죠. 주인 집과 그리 가깝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주인 아줌마와는 임대료와 세금 때문에 한 달에 두어 번 왕래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최근 몇 달간 아래층의 부부싸움이 잦아지면서 저희 세입자는 물론 동네 전체가 시끄러웠어요. 어찌나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지 고성과 물건 부딪히는 소리에 놀라 몇 번이나 잠을 설치곤 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또 한 번 정말로 동네가 떠나갈 듯 심한 다툼 끝에 아저씨가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아저씨가 밖에서 어린 여자와 새살림을 차렸다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요일이었죠.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할 일 없이 뒹굴거리며 TV를 보고 있는데 문득 친구 녀석들과의 약속이 생겨버린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저는 부랴부랴 대충 씻고 옷 갈아입고 준비해서 급하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곱창구이에 소주를 맛있게 먹고 마시고 있는데 문득 제가 지문을 잠그고 나왔는지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불안한 마음에 집이 걱정되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 새로 산 노트북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안하게 됐다고 술을 그만 마시고 적당히 취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역시나 문이 잠겨 있지 않더군요. 방 안으로 들어가 확인해 보니 다행히 없어진 물건은 없었습니다. 그러고 마트에서 생수와 담배를 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죠. 대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1층 주인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아래층 아주머니가 제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경태 학생, 혹시 시간 좀 있어? 그녀의 물음에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아주머니는 어색한 웃음과 함께 답했습니다. 족발을 시켰는데 영숙이가 친구네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혼자 먹게 됐거든. 혼자 먹기엔 양이 너무 많고 같이 먹지 않을래? 술도 한잔하면서 말야. 그 말에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말 속에 은근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왜 하필 나지? 내가 부담 없어서 그런가? 아님 딴 생각 품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오만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마 지금 남편도 없고 술 친구가 필요해서 별 생각 없이 그런 거겠지. 그리고 그녀를 쳐다보니 눈동자가 약간 촉촉한 게 뭔가 내가 도움이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족발에 소주라니 한창 먹을 나이의 야식은 쉽게 거부할 순 없었죠. 더군다나 술자리에서 중간에 끊고 나왔으니 잘 됐다 싶었어요. 좋아요. 그런데 아줌마 혹시 막국수도 있어요? 그럼 있지? 아싸. 내가 다 맛있게 먹어줄게.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아줌마, 저 옷만 좀 갈아입고 내려올게요. 그래. 내가 현관문 열어놓고 기다릴게. 초인종 누르지 말고 그냥 들어와. 네, 알았어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다시 내려와 현관문을 살짝 열어보니 잠겨있지 않아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안방에서 나오는 영숙 엄마와 마주쳤다. 어머, 경태 일찍 왔네. 옷만 갈아입고 바로 왔어요. 근데 아줌마가 좀 이상했다. 왜냐하면 내가 흠칫할 정도의 화사하게 화장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온 것이다. 어깨끈은 나시끈처럼 얇았고 무릎 정도까지 오는 하늘색으로 몸에 달라붙은 원피스는 내가 봐도 핏을 강조한 원피스인데 언뜻 보면 잠옷같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깜짝이야 아줌마. 난 또 다른 집에 온 줄 알았어요. 그렇게 꾸미니깐 사람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래, 경태 눈에도 그리 보인다니 다행이네.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살짝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이제부터라도 나도 좀 꾸미고 살려고.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나 봐. 네, 그러세요. 지금이 훨씬 보기가 좋아요. 경태가 보기엔 아줌마 좀 이뻐 보여? 네, 집 나간 아저씨가 이 모습 보시면 금방이라도 돌아오시겠는걸요. 말 실수를 했네 하며 아차 싶었다. 죄송해요. 아줌마. 아니, 괜찮아.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얘긴데 뭐. 그리고 나 신랑이랑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러니 미안해 할 필요 없어. 네, 그녀가 그날 왜 그리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는지 알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큰 변화와 맞닥뜨릴 때 심적으로 동요하게 되고 새로운 걸 찾게 되니 말이다. 아마도 그날 밤 나와의 술 한 잔이 그녀에게
새로운 출발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그녀와 술자리가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다소 어색했지만 술 한 잔 두 잔을 마시면서 조금씩 취기가 오르자 서로의 속 깊은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줌마는 부부의 문제와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저는 사회생활과 연애사에 대한 고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죠. 대화도 술술, 술도 술술, 남녀 간의 이야기도 술술. 대화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근데 둘의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고민에 공감하고 위로해 주다 보니 그 순간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던 거예요. 근데 아저씨랑은 왜 그렇게 되신 거예요? 한숨을 길게 내쉬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싸운 이유보다는 남편의 욕을 하고 있었고 한참을 그렇게 욕만 해대던 여자는 고개를 들더니 대답 대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오더니 글라스 잔에 반 정도를 채우고 그대로 벌컥벌컥 마시버렸습니다. 그 인간 그러고 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안 들어올 거야. 그년한테 갔겠지 뭐. 진정하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그러다 저 혼자 두고 뻗겠어요. 아직은 괜찮아. 걱정 마. 사실은 말야. 그 사람 회사 여직원이랑 바람났어. 처음엔 나도 화딱지가 나서 이혼 안 해주려고 했는데 이미 나한테 마음 떠난 사람 계속 붙잡아서 뭐 하겠어. 내 신세만 더 처량해지지. 맞아요. 아줌마도 아직 한창인데 아저씨처럼 어린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그게 아저씨한테도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해요. 경태 총각 보기보단 말도 잘하네 그래. 알고 보니 아저씨는 2년 전부터 여직원이랑 살림을 차렸다고 한다. 그럼 앞으로 이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앞으로 명의 이전하기로 했어. 그리고 현금 조금이랑. 와, 아줌마 앞으로는 사모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갑자기 사모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부르면 되지. 그나저나 내가 경태 총각 앞에서 별소리 다 하네. 혼술하려다 경태 총각을 딱 마주치는 순간 같이 먹고 싶어지더라고. 아뇨, 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한잔하고 싶었거든요. 그랬어. 그럼 다행이고 암튼 오늘 경태 총각 때문에 기분이 많이 좋아졌어. 근데 아줌마, 저랑 술 마시는데 왜 이리 이쁜 옷 입고 한껏 꾸미셨어요? 응, 그야 당연히 경태한테 잘 보이려고 그랬지. 여자는 원래 남자 이뻐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본능이야. 하하, 그럼 아줌마한테는 제가 남자예요? 당연히 남자지. 우리 신랑도 14살 어린 여자랑 바람났거든. 그때부터 나도 그녀를 달리 생각하고 싶어졌다. 그 얘기를 듣고는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술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한참이나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경태 총각, 나 좀 취한 것 같아 해. 그러더니 잠시 후 잠이 들고 만 겁니다. 깨워서 방으로 보내야겠다 싶어서 조심스레 흔들어 깨우는데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대로 두고 갈 수 없다 싶어 다시 흔들며 아줌마, 방으로 가셔서 주무셔야죠 하며 깨웠죠. 그런데 이게 웬걸? 이 아줌마가 나 그냥 여기서 잘래. 경태 씨도 이리 와 하며 절 끌어당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분명한 건 제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경태 총각도 아니고 경태 씨라니.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지면서 저도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그녀가 먼저 살며시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저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조심스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왠지 아쉬운 기분. 일요일 하루 종일 그녀 생각에 이상야릇한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그녀를 볼 수 없었죠. 그리고 일요일 오후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그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그날 일은 내가 미안했어. 총각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저도 아줌마한테 관심 있어요 라고 제 맘을 표현했죠. 저는 12살 연상의 주인 아줌마와 2년 넘게 연애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왔고 결혼에 대해 특별히 얘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녀가 피곤해하고 무기력하다고 해서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테스트기를 사용해 본 결과 2줄이 나왔고 병원에서 4주 차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에 순간 당황스러웠고 혼란스러운 감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40대 초반의 돌싱, 저는 30대 초반으로 아직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에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애를 낳는 게 가능하겠냐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희 둘은 현재 거의 동거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 결혼을 포함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곤 했습니다. 한 번도 아이를 낳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고민해보니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 나이 차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그리고 결혼 이후의 삶을 준비할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충분한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이가 저희에게 찾아온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아이는 저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결국 저희가 내리는 결정이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에게 최선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8년간 임대아파트 살다가 매매는 아니지만 좀 더 좋은 곳으로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제 실수로 인해 일어난 해프닝으로 어느새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8년간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전에 살던 8층을 계속 누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8층을 누르고 내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다시 이사한 9층을 누르고는 했습니다. 한 번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핸드폰을 보며 아무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를 탔고 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뭐지? 하고 당황했는데 호스를 확인해 보니까 습관처럼 전에 살던 805호를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더라고요. 아 진짜 이놈의 정신머리 이러고 돌아가려는 찰나에 문이 열렸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누구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위층에 이사를 왔는데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자꾸 전에 살던 층을 눌러서 오네요.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 이사 오셨구나. 그럴 수도 있죠. 반가워요. 혼자 살아요? 네? 아, 네, 혼자 살아요. 그렇구나. 그래요. 이웃 주민인데 앞으로 종종 봐요. 네, 실례했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해서 사람을 마주쳐서 창피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니자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층수를 잘못 누르기는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저희 집을 잘 찾아가고는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사람이 술을 마시니까 판단이 흐려지더라고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수고했다고 소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소고기를 먹으면서 소주를 열심히 마셨습니다. 그동안 일하느라 힘들었는데 소고기에 소주 한잔 하니 그동안 힘들었던 게 싹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2차로 노래방을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맥주도 한 잔씩 했습니다. 매일 야근을 하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술을 마셔서 그런지 술이 평소보다 빨리 취하긴 하더라고요. 내일이 주말이라 다들 3차까지 가자고 난리였지만 더 이상 술을 마셨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얘기를 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숙취가 몰려오고 갈증이 너무 심해서 눈을 떴어요. 너무 힘들어서 눈이 잘 떠지지 않았는데 눈을 비비고 간신히 눈을 뜨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제 방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여기는 어딘가 생각하고 있던 찰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일어났어요? 제 눈앞에 보이는 건 다름 아닌 아래층 아줌마였어요. 저 지금 이게... 저는 놀라서 아무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일단 나와서 시원한 북엇국이나 좀 먹어요. 속이 쓰리기도 했고 맛있는 북엇국 냄새에 저도 모르게 주방으로 따라 나갔습니다. 식탁을 보니 맛있는 집밥이 한 상 차려져 있더라고요. 혼자 사니 맨날 그냥 대충 먹기 바빴는데 오랜만에 제대로 된 집밥을 보니 자리에 앉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와, 북엇국 진짜 시원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잘 먹으니까 보기 좋네. 저는 한참 밥을 먹다가 이제 좀 배가 부르니 정신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는 걸까요? 뭐야, 기억 안 나요? 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어제 또 집을 잘못 찾아왔는지 계속 우리 집 비밀번호 눌렀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던지. 문 열고 나가니까 그냥 막 밀고 들어와서 방에 가서 눕더라고.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괜찮아요. 난 좋았는걸? 어제 참 좋았는데 기억을 못하니 아쉽네. 우리 남편이 화물 운수업을 해가지고 집에 잘 안 들어와서 맨날 많이 외롭고 혼자 있는 게 무서웠는데 어제는 무섭지도 않고 오랜만에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줌마는 부끄럽다는 듯이 수줍게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기억이 나질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집 잘 찾아가려고 요새 엄청 노력했는데 술을 먹고서 자연스럽게 예전 집으로 또 찾아왔나 봐요. 미안할 거 없다니까. 어제 정말 좋았어요. 나는 그 실수가 너무 반갑던데? 혼자 사는 것 같던데 종종 와서 밥도 먹고 가고 그래. 잘 챙겨 먹어야지. 나도 혼자 밥 먹기 외로운데 좋은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네. 아니요.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실수는 없을 거예요. 아침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짐을 챙겨 쏜살같이 아랫집에서 나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가려고 할 때 아랫집 아줌마를 분리수거하는 곳에서 봤는데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줌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8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랫집 아줌마가 보이더라고요. 어머, 905호 총각이네. 내가 자주 찾아와도 된다 그랬는데 어쩜 그날 이후로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 제가 좀 바빠서. 나 피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러면 너무 서운해. 일로 와봐. 내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거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집에 가서 먹으면 됩니다. 아이, 참. 그때 나한테 실수한 거 부끄러워서 그래? 안 그래도 된다니까. 얼른 와. 아랫집 아줌마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 갈비찜이랑 된장찌개 맛있게 한 상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배고프지? 얼른 먹어. 예, 잘 먹겠습니다. 또 눈앞에 맛있는 음식에 허겁지겁 밥을 먹었어요. 맛있지? 내가 그랬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많이 외롭다고. 이렇게 와서 맛있는 밥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럼 얼마나 좋아. 네. 그날 실수는 내가 잊어줄 테니까 가끔 이렇게 와서 밥 먹고 가고 그래. 내가 애도 없고 그래서 아들 같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날 이후로 아랫집 아줌마는 하숙집 아줌마처럼 맛있는 밥을 해주면서 저를 살뜰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셨어요. 왕래를 하면서 남편분은 한 번도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정말 혼자 많이 외로우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며 좋은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습관이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었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있는 미혼 남자입니다. 작년까지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다가 하루라도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에 회사 근처에 방을 얻어서 자취를 시작했어요. 30 넘은 나이에 부모님이랑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여자가 생기면 집에 데려와서 편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지역은 서울에서도 외곽 지역이었고 한적한 동네였어요. 월세도 비싸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 동네 주민들 중에 젊은 회사원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쁜 여자들도 많아서 빨리 한 명 꼬셔서 연애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밖에서 만나느라고 쓸데없이 숙박업소에 돈을 낭비하거나 같이 시간 보낼 만한 장소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취를 하니까 집으로 부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자취 시작하자마자 당장 알고 지내는 친한 여자 동생을 불러다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동안 집이 없어서 서러웠는데 여자들이랑 밤새도록 술도 먹고 남들 눈치 안 보고 스킨십도 맘대로 했어요. 물론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고 서로 편하게 재미만 보는 사이였죠. 저는 아직 결혼할 생각도 없고 사고를 치고 싶은 생각은 더더욱 없었어요. 몇 달 동안 아는 모든 여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놀다 보니 슬슬 지겹더라고요. 집에 불러다가 술 먹고 하룻밤 보내는 일이 처음에는 신선하고 재밌었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공허한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이런 짧은 관계는 다 정리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아는 모든 여자들은 클럽이나 헌팅포차 같은 곳에서 만난 즐기기 위한 사이뿐이라서 이미 볼장 다 본 여자들과는 사귀고 싶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지한 만남을 원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얼마 전에 제 옆집으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워낙 자주 사람들이 들락날락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이사하는 날 짐 옮기며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 제 나이 또래의 여자가 새로 이사를 오는 것 같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계단 지나가다가 슬쩍 봤는데 그냥 조금 이쁜 편이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옆집 여자랑 자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사는 원룸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랑 자주 마주치곤 했습니다. 옆집 여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거나 조금 어려 보였어요. 그때 이사할 때는 화장기 없는 모습으로도 괜찮게 생겼구나 싶었는데 옷을 쫙 빼입고 출근할 때 화장을 한 모습을 보니 진짜 미인이더라고요. 키도 163 정도의 딱 좋은 키였고 몸매도 살짝 살집이 있고 글래머 느낌이라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먼저 친해지고 싶어서 인사를 했고 그 여자도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줬어요. 그 뒤로부터 서로 마주치면 가볍게 대화도 나누는 사이가 되었는데 매일 보던 사람 말고 새로운 사람과 친해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계단을 함께 걸어 내려오면서 하루 안부도 묻고 사소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그녀 생각만 나더라고요. 웃어주는 얼굴도 좋았고 풍만한 몸매와 그녀에게서 나는 향수 냄새도 좋았습니다. 손에 반지도 없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사귀는 사람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쉬는 날 데이트 신청을 한번 하고 싶은데 마땅히 명분이 없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제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옆방에서 아침부터 뭔가를 하고 있는 건지 쿵쿵 소리가 심하게 나서 잠을 다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들리다가 말겠지 싶었는데 30분 넘게 계속 쿵쿵거리길래 결국 못 참고 옆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문이 열렸는데 편하게 입은 그녀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한 짧은 추리닝 반바지에 배꼽이 슬쩍 드러나 보이는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뭘 하고 있었던 건지 머리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아침부터 뭐 하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물었더니 자기 때문에 잠 깼냐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대충 주변을 보니까 장식장을 새로 산 것 같더라고요. 바닥에 나무 조각이랑 각종 공구가 이리저리 정신없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책장을 하나 샀는데 만들어야 하는 줄 모르고 샀어요. 그런 모습도 왠지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그동안 조립하느라 힘들었던 건지 바로 고맙다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녀의 집에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책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무 판자의 무게도 있고 나사 박을 것도 많아서 여자 혼자 하기엔 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는 원래 뭔가 만들고 조립하는 걸 좋아해서 금방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저를 도와줬고 30분 만에 책장을 완성시킬 수 있었어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녀가 웃는 걸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잠을 자려고 했는데 그녀가 그냥 보내기 미안하다고 점심 사줄 테니 같이 먹자고 했습니다. 그때 시계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고 저도 땀을 좀 흘렸고 그녀가 씻고 화장하려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면서 자기 집에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집에 탕수육 짜장 세트를 시켜놓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해보니 제가 집으로 여자를 부른 적은 많았지만 여자의 방에 찾아가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여자 방은 확실히 남자 방이랑은 다르더라고요. 냄새도 안 나고 귀엽고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게 되었는데 그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속으로 잘 됐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돌싱녀였어요. 이혼한 지 3년이 지난 이혼녀였습니다. 20대 초반 이른 나이에 결혼해서 5살짜리 딸도 하나 있었어요. 사진까지 제게 보여줬는데 그녀와 똑같이 생긴 딸은 너무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지금은 전 남편이 딸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남편에게 큰 잘못을 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얼굴이 조금 슬퍼 보였어요. 그런 우울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분위기가 조금 처지더라고요. 시간은 대낮이었지만 갑자기 그녀가 술이 땡긴다면서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냈습니다. 대낮부터 먹던 중국 음식에 술판이 벌어졌어요. 저와 그녀는 과거의 연애 이야기도 하고 스킨십이나 살짝 야시시한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떠들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한 3병쯤 먹었을 때 낮술이라 그런지 술이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원래 맨정신이라면 절대로 그런 질문을 안 했을 텐데 술이 취했더니 용기가 생겨서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이혼했어요? 제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그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뭔가 큰 실수했다고 깨닫고 미안하다고 재빨리 사과했지만 그녀는 차라리 잘 됐다면서 자기도 이번 기회에 이야기하고 마음 편해지고 싶다고 했어요. 그녀는 한참 아이 키우고 결혼 생활을 해야 할 때에 밖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닌 친구 따라서 강남의 한 호스트 클럽을 갔다가 거기서 만난 남자에게 홀딱 빠졌다고 했어요. 전 남편이 생활비 하라고 준 돈도 전부 그 남자를 가져다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집 사려고 모으고 있던 통장까지 훔쳐서 남자한테 다 가져다 바쳤답니다. 결국 그걸 들켜서 이혼당하고 딸도 뺏기고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큰 잘못 저지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남자라면 지긋지긋하다면서 소주를 마시고 있는 그녀가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그 뒤로 남자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제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거렸고 저는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에게 다가가서 입에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지 말라고 자기는 벌 받아야 하는 나쁜 여자라면서 거부하다가 1분도 안 지나서 자기가 더 들이대고 있었어요. 그런 쪽으로는 타고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날 키스를 하고 사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키스까지만 하자고 하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옛날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도 괜찮다고 설득해서 결국엔 사귀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남자를 못 만난 것에 대한 한을 푸는 것처럼 그녀는 매일같이 퇴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사귀면서 데이트를 해야 하는데 밖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항상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느 정도 배가 부르면 바로 키스부터 시작이었어요. 솔직히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면서 이 정도로 잘 맞는 사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애딸린 이혼 여건 뭐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아직은 사귄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만약 시간이 지나 헤어진다고 해도 다른 여자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연은 어디에서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과 장소에서 갑자기 만들어질 때도 있죠. 오늘은 그렇게 시작된 연애 때문에 혼란스러운 분의 사연을 가져왔습니다.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와 처음 만나게 된 장소는 미용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메인 디자이너는 아니었지만 곁에서 보조적인 일을 도와주고 머리를 감겨주는 등의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미용실을 갔던 첫날 그녀는 제 머리를 감겨주었고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향수 어떤 거 쓰세요? 향수 냄새가 좋다는 말을 주위에서 꽤 들었었고 가까운 거리라 더 잘 맡았나 보다 싶었습니다. 어떤 향수인지 말해주고 난 뒤 그녀가 전에 만났던 애인이 썼던 향수랑 냄새가 너무 비슷해서 놀랐다며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자친구가 썼던 향수랑 제품은 달랬지만 비슷한 향이고 본인 취향이라며 사야겠다 하더군요. 남녀 누가 사용해도 괜찮을 향이긴 했죠. 그렇게 향수를 통해 얘기를 주고받으며 나름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그녀와의 첫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약 한 달 뒤 다시 미용실을 찾았고 그녀가 저를 바로 기억하고 반겨주었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저에게 와서 말을 친근하게 걸어줬습니다. 솔직히 외모도 이쁘고 날씬하면서 부침성도 좋은 그녀가 다가와 주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먼저 머리하고 어딜 가는지 애인은 있는지 여쭤보더라고요. 없다고 하니 있으신 줄 알았다며 이상형이 어떤지 막 물어보길래 대답해줬습니다. 외모적인 부분이나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상형을 말하고 나니 그녀가 마치 본인 같다며 웃으며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저는 농담식으로 아 그래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었네라고 했죠. 서로 웃으며 농담식으로 주고받았지만 뭔가 통하는 느낌이 있었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계속돼가는 이야기 속에 머리는 금방 끝이 났고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계산을 받으며 명함을 줬습니다. 그것도 그냥 준 것이 아니라 괜찮으시면 연락 주시라는 말과 함께요. 저도 모르게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고 연락드릴게요. 라고 답하며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내 그녀의 명함을 바라봤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바로 연락하기엔 뭔가 좀 그렇고 어차피 한창 일할 시간이라 생각했기에 저녁 시간 이후 연락을 남겼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그녀에게선 답이 왔습니다. 그렇게 그녀와의 달달한 분위기 속에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았죠.
그리고 그녀와 드디어 약속을 잡았습니다. 밥을 먹고 술 한잔하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서 본 그녀는 더 이뻐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린 미용실에서 얘기가 잘 통했던 것처럼 따로 만났을 때도 정말 잘 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무려 6살이나 어린 20대 초반이었고 정말 상큼하고 발랄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따로 처음 본 그날 3차까지 술을 먹었고 그대로 둘 다 필름이 끊겨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 아니었고 그녀와 저는 단둘이 같은 숙박업소의 숙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문득문득 기억이 떠오르려 했습니다. 3차까지 술을 먹다 이미 중간에 필름은 끊어졌지만 중간마다 남은 기억을 되짚어봤습니다. 한참 술에 취한 우리 둘은 본능적으로 서로에게 더 끌림을 느끼고 이곳에 와 뜨거운 밤을 보내버린 겁니다. 어색해진 분위기가 길어질수록 좋지 않을 것 같았던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만나볼 생각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그녀는 잠시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도 결심했다는 듯 좋다며 안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날에 같이 잠을 자고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좋았고 행복한 연애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제 여자친구가 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을 무렵 그녀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저는 재밌게 놀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놀면서 초반에는 연락을 잘해오던 여자친구가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죠. 놀 때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그녀의 연락이 저를 순간 불안하고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이 헌팅 포차나 클럽을 가자고 한다고 같이 가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죠. 남자친구 있는데 그런 곳을 데려가려는 그녀의 친구들의 심리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애써 쿨한 척하면서 쿨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바에는 솔직하게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다른 평범한 술집을 갔으면 한다고 했죠. 그런 제 말이 달갑지 않아 보이는 여자친구였어요. 친구들이 다 가자는데 나 하나 때문에 어떻게 그러냐는 반응이더군요.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럼 이번 한 번은 다녀오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친구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갔고 늦은 새벽까지 놀더라고요. 결국 술에 만취했는지 연락이 끊겼습니다. 불안했던 저는 그녀가 무사히 집에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걱정이었죠. 그렇게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제 술을 너무 먹어서 눈 떠보니 집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술 먹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생각은 했기에 다음부턴 조절 잘했으면 한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던 여자친구는 그날도 과음하고 연락이 끊겼다가 다음날 연락이 되었습니다. 저와도 첫 하루 만에 술을 먹고 필름이 끊겨 잠자리를 가져버렸던 기억이 있기에 이런 점이 더 불안했습니다. 제 걱정과 서운한 점을 말하자 나를 못 믿는 거냐며 오히려 다툼으로 번졌고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제가 너무 의심하고 너무했나라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다고 연락을 했고 여자친구도 미안했다며 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얼마 뒤 여자친구가 다시 친구들과의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술을 정말 조절해서 조금만 마셨으면 한다. 일찍 들어가라는 소리 안 할 테니 술만 조절해 달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며 약속 꼭 지키겠다는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만 했죠. 하지만 술자리에 간지 약 2시간 만에 연락이 또 끊겼고 결국 과음한 상태로 새벽 늦은 시간에나 연락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저는 어떻게 매번 이러냐며 기다리고 걱정하는 내 생각은 안 하냐 따졌고 우리 시간 좀 가지자 했습니다. 그러자 술에 취한 그녀는 울고불고 제 집까지 찾아와서는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말아달라며 매달렸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자 또 마음이 약해졌고 어느 순간 제가 울고 있는 여자친구를 달래주고 있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렇게 다음 주가 되었고 또 친구들과 약속이 있던 그녀는
이번엔 정말 믿어달라며 술을 먹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진짜 약속 지키라며 진지하게 말을 했고, 이 정도면 이제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져 다음날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연락이 닿았죠.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며 놀았는지 추측도 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이 만남을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해 이별을 고했고, 그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저를 붙잡고 있습니다. 술만 안 먹으면 저에게 정말 잘하고 코드도 잘 맞는 여자친구입니다. 하지만 술만 들어갔다 하면 본인이 자제하지 못하고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음을 합니다. 다시 믿어달라고 붙잡는 여자친구, 다시 한번 믿어보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여자친구의 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30살 여자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은 34살이고, 현재 집에서 구직 활동 중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오래 가지려고 하였으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일단 잠시 미루었습니다. 저한테는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작년에 시집을 갔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몇 번이고 물어보았지만 성격 차이라고만 말할 뿐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동생이 이혼 후 부모님 집에서 쭉 지내왔는데 부모님 잔소리가 너무 힘들다면 나가서 살겠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업은 없어서 수입은 없고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한 돈도 얼마 없으니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을 구하면 갚을 테니 원룸 보증금과 1년치 월세를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남편이 집에서 쉬고 있는 중이다 보니 큰돈을 빌려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상황을 말하고 동생을 저희 집으로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직장을 구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을 때까지만 신세를 지겠다고 하면서 형부인 제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괜찮다면서 그런 부담 갖지 말고 지내고 싶을 때까지 편하게 지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위험한 동거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며칠을 같이 지내보니 왜 엄마가 동생한테 잔소리를 하였는지 대충 이해가 되었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고 직장도 구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밤낮이 바뀌는 것은 허다해서 도대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인데 깨어있을 때도 있고 자고 있을 때도 있고 게다가 다 큰 기집애가 얼마 더럽던지 방은 일주일도 안 돼서 돼지우리가 되었습니다. 먹다 남긴 컵라면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 널려버려져 있는 빨래거리와 먹고 흘린 자국은 안 닦았는지 얼룩은 천지였습니다. 본인 집에서 그러는 것이면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본인 방으로 쓰라고 방 하나를 내주었다고 해도 자기 언니의 신혼집에서 사는 것인데 저렇게 더럽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저희 집에 들어오는 날에 이 집은 전세로 들어와 있는 것이니 오염시키거나 파손 시에는 수리를 해놓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집이 신축 아파트라서 집주인분들이 깨끗이 써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했던 부분입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동생에게 잘 대해주고 챙겨주길래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을 매일 보게 되면서는 동생에게 적당히 거리감을 두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둘 다 각자 방에 있고 동생의 활동 시간이 비일정하기에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종종 있다고 하였습니다. 가끔씩 각자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저한테 말하긴 하였지만 그래도 서로 잘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 둘의 연기에 철저히 속고 있었습니다. 회사로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SNS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처음 보는 어플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핸드폰에 기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플 모양도 처음 보는 것이고 이름도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눌러보았더니 남편과 제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위치 추적 어플이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를 한 줄 알고 피식 웃고 넘겼는데 아무리 생각하고 이상하고 찝찝하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고 설치해 두었을까? 그리고 왜 관련도 없는 폴더 안에 이 어플이 숨겨져 있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은 수많은 궁금증과 의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며칠 뒤에는 저는 그 궁금증과 의심을 풀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연차를 썼습니다. 남편에게는 금토로 지방에 1박 2일 세미나를 간다고 하였고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차를 몰고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미나를 할 만한 곳에 도착을 해서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도착해서 세미나 들을 거라고. 핸드폰은 꺼둘 거라고 하면서 끝나면 전화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꺼둔 채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라도 일찍 온 이유를 물을 것을 대비해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세미나가 취소가 되었다는 나름 답변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려 집 앞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들어가 보지 않아도 집안 상황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이 떠나갈 정도로 동생이 야릇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남편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남편과 동생이 거실 소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물을 쏟아져 흘러내리는데 현관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백수 남편과 백수 동생을 먹여 살리려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시간에 이것들은 둘이 형부 처제 사이임을 잊어버리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폰을 켜지 않은 채 친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정말 너무 창피하지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 터져버릴 것 같아서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 남편도 제 동생도 잘 아는 오래된 친구입니다. 저보다 더 불같이 화를 내 그것을 가만두고 이렇게 왔냐면서 당장 가서 혼내주자고 난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보면서 그 둘이 얼마나 비웃었을 것을 생각하니 때려줄 싶을 만큼 화는 났지만 이 상황을 그냥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제 부모님이 아셨을 때 받으실 충격이 신경 쓰였습니다. 동생의 이혼도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 남편이 제 여동생이랑 바람이 나서 저까지 이혼을 한다면 정말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말이 이해가 된다면서 부적이라도 써서 떼어놓을 순 없냐고 하더군요. 저도 부적 이런 것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하였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잊으려고 노력을 해도 현관문 앞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머릿속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증스럽게 제 앞에서 연기를 하던 그 둘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동생을 다시 저희 집에서 나가게 하더라도 낮에 하루 종일 시간이 남아도는 백수들입니다. 저는 낮에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이고요. 낮에 둘이서 만나는 것을 감시할 방법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동생을 내보내고 남편에게 평소와 다르게 수시로 전화를 하고 뭐 하는지 확인을 한다면 그 둘은 제가 눈치를 챈 것을 알고 아마도 치밀하게 숨어서 미래를 즐길 것입니다. 아직 그 둘은 제가 이 추악한 현실을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참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친구는 남편하고 둘이서 해외로 이민을 가라고 하네요. 이민을 가서 시간이 지나면 제가 저 힘든 기억을 잊고 그 전처럼 남편을 보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가족인 내 동생이다 보니 정말 이혼도 쉽지가 않아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꼭꼭 눌러주세요.